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랑은 같은 회사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이다 보니 연수원에서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신랑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회사 내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서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동기들끼리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같은 조언이 되어서 이틀 동안 지내다 보니 연락처도 교환하고 만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며 느낀 점이라면 신랑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둘이서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서 신랑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신랑도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저에게 잘해주고 저도 어머님을 살뜰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신랑과 연애를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을 살피던 모습 때문인지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식사 준비는 제가 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리더십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랑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밖에서 일을 잘하고 들어오면 제가 내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서두르기를 바라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미 상견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다 보니 결혼을 늦게 하려고 했는데 양가 어른들의 성화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차 들렀을 때 제 인생에서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갔는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희를 방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인은 여태 신랑의 식사를 챙겨줄 때 단 한 번도 식은 밥이나 전에 해둔 밥을 준 적이 없다고 저에게 신랑의 밥을 챙길 때는 꼭 갓 지은 새밥으로 주라고 했으며 식단도 가능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으로 그리고 김치를 좋아하니 김치는 종류별로 2개 이상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먹지도 않는데 집에 김치가 쌓이게 생겼어요. 그날은 그렇게 신랑의 식습관이나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과 같은 내용으로 거의 1시간을 듣고 왔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기만 했을 뿐이고요. 그날 집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신랑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만 돌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신랑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도 밥은 먹어야 하니 반찬을 배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고 하길래 네네 거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지난번 식사를 챙기는 것에 이어 이번에는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며 꼭 겉옷을 받아서 걸어주고 집에서는 편안히 쉬어야 하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는 2 이상은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신랑은 여전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요즘 어머님이 적적한 것 같으니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하는데 정말 미운 시어머니라 그런지 시간을 할애하기도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신랑 혼자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으니 신랑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머님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바쁘냐고 신랑이 바깥일 다 하는데 저보고 생색을 낸다느니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시비를 걸려고 전화하신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 일이 많은 거라 신랑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인지. 사실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과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늘 시어머니 감싸고 도는 신랑과 이야기를 할 때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고는 첫 제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가 분기 마감을 할 때라서 저도 신랑도 많이 바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머님께 회사 일이 이러이러해서 당일 저녁이 되어야 참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화가 난 목소리로 결혼을 했으면서 아직도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냐며 당장 연차를 쓰던 퇴사를 하던 와서 제사 준비를 도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고 저도 첫 제사이다 보니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연차를 사용해 제사 음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음식을 하러 가던 당일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오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외출 전에 간단히 샤워는 하는데 무슨 목욕까지 하나 싶어서 샤워하고 이제 출발한다고 했더니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꼭 목욕탕에 들러서 목욕을 하고 오래요. 새신사한테 때도 좀 밀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목욕탕에 들리지 않고 시댁으로 갔는데 저보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목욕탕은 다녀왔는지부터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목욕탕을 다녀왔고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샤워만 하고 왔다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원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 탄다고 꼭 씻고 음식을 함께 하는데 저는 목욕을 안 하고 왔으니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고 손을 씻어서 부정을 씻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제사도 안 지내는 집안이다 보니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참고 나물 하나 묻히고 손 씻고 물을 썰고 손을 씻고 정말 손을 많이 씻었어요.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하는데 음식에 제 머리카락이 빠져서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더러운 년에 머리가 들어갔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그때 느꼈어요. 맞출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들어간 고사리 나물을 그대로 싱크대로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회피하고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퇴근하고 집으로 온 신랑이 저에게 제정신이냐며 화를 내고 저는 서러운 마음에 그동안 서운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가 신랑 집에 종년으로 팔려간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의 식사, 빨래, 청소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며 시댁까지 가서 신고살이를 해야 하냐고요. 처음 결혼을 할 때에는 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저도 엄마처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하대하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제 말을 듣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가족이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았냐며 이게 무슨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냐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했고 저는 하늘이 반쪽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그날 밤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사였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며 이혼을 하라고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집에 가니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신랑이 있었고 제가 집에 들어가자 신랑은 있는 힘껏 제 머리를 쳤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있다가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네가 뭘 잘했냐며 저희 친오빠가 오기 전까지 절 때렸고 친오빠가 집에 온 순간부터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친오빠가 저희 신랑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폭행 사건이다 보니 제가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저 콩밥만 먹이고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갔더니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온몸이 멍투성이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하대하던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정말 제 병실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눈에 독을 품고 와서는 이만하면 됐다고 합의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폭행당한 건 저인데 왜 본인이 합의를 해주라 마라인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저에게 그만해라, 마음 풀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 거라고 전 이렇게 못 사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당신 아들 이혼하는 거 잘 지켜보시라고 하고 오빠를 시켜서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제 폭행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분과 동시에 저의 보호처분도 신청해둔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내용의 문자나 음성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오늘 휴대폰 번호도 바꿔둬서 연락을 끊을 예정입니다. 여자 팔자는 본인이 꼰다는 말이 있는데 분명 연애할 때 이 사람이 가부장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